네, 발표하기에 앞서서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어떤 그림 같으세요? 네, 고래가 있고요. 그 밑에 소년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죠. 네, 되게 몽환적인 느낌이에요. 그죠? 제가 어릴 적에 꿨던 꿈과 되게 유사한 느낌의 이미지라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흰수염고래에 관한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내용인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 이따만한 고래가 고요하게 바다를 이렇게 가르면서 지나가는데 그때 그 모습만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주 어릴 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던 성인 다이버가 되게 작은 점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때 받았던 왠지 모를 경이로움, 신비함, 그리고 뭔가 말로 설명 못할 이질감들은 어린 저한테는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자기 전까지 되게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렸고, 그날 밤에는 집채만한 고래가 제 눈앞에서 유유하게 헤엄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고래를 직접 보고 말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 이 그림처럼요. 그 당시 저는 꿈이었지만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그런 벅찬 감정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꿈은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고래를 만날지 책과 인터넷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찾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 고래라는 생명체에 대해 알면 알수록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동물인지 알게 됐고, 그럴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고래를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1, 2학년 때 바닥 쳐놨던 학점들을 다시 메꾸느라도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통학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월말에 교통비 빠져나가는 순간이 너무 두렵잖아요. 저희가 한 달 교통비로만 월에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거기다가 식비에 머리 뭐 가끔 잘라줘야 되지, 옷도 가끔 사줘야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이 전혀 못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반응도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싸늘했습니다. 너는 왜 고래를 굳이 보러 가려고 하느냐? 왜 그런 허무맹랑한 이유에 너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려고 하느냐? 저는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친구들부터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저 스스로가, 이게 되게 웃긴 게, 저 스스로가 제 꿈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게 되면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걱정해 주는데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내 꿈이라고 생각했던 이 고래를 보겠다는 꿈이 되게 터무니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전이면 어떡하지? 나 지금 철 들어야 될 나이인데 이제 성인이잖아 라는 꿈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와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겁을 먹기 시작한 거죠. 도망치기 시작하려고 했고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이 겁을 먹기 시작하면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꿈을 꿈으로만 남겨두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꿈으로부터 도망치고 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말씀드렸듯이 자기 합리화를 시작해요. 그래, 나 할 거 많잖아. 학점도 따야 되고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동아리도 해야 돼. 돈은 언제 모을 건데? 라는 생각들로 저는 저 자신을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타이르고 그렇게 저는 꿈을 점점 잊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친구들이랑 이제 술을 먹다가 서로 꿈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이 나가지고 추억에 젖어서, 나는 어릴 적부터 흰수염 고래를 보고 싶어 했어. 근데 지금은 그냥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어 라고 친구들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재밌게 듣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 되게 어린 왕자 같아. 지금 네 꿈이 되게 바보 같고 철없이 들리긴 하는데 그거 정말 멋진 꿈이다. 너 어린 왕자 같아. 이렇게요. 근데 왠지는 모르겠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친구가 그렇게 말을 딱 하는 순간 몇 년간 이랬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슴이 쿵 하고 울리는 거예요. 되게 그냥 가벼운 술자리였고 별 생각 없이 얘기를 주고받고 있던 도중이었지만 친구가 그 어린 왕자라는 텍스트 한마디에 저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울림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 생각의 중심에는 나는 언제부터 내 꿈을 두려워하게 된 거지? 였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밤 저는 까맣게 잊고 있던 어릴 적 꿨던 고래 꿈을 다시 한번 꾸게 됩니다. 그날 밤에 저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로 휴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저를 뜯어 말리시는 어머니한테 저는 이렇게 한마디를 했죠. 엄마, 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래 한 번만 보고 올게. 이 말을 들었을 어머니가 얼마나 제가 지금 텍스트로만 봐도 되게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저의 평생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이 짧은 말 한마디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휴학을 하고 미친 듯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고래를 볼지 차근차근 찾아 나가기 시작해요. 저는 잠시도 주춤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꿈을 두려워했던 겁쟁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또다시 멈칫하는 순간 꿈에서부터 멀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저를 스스로 이렇게 다잡아 갔던 거죠. 꿈을 어떻게 어디서 이룰지 이렇게 찾던 도중에 저는 이제 일단 나라를 선택을 했어야 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보러 가야 할까를 선택하는 것 중에 흰수염 고래를 볼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제가 꿈속에서 느꼈던 그 감동적인 여운을 장엄하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남아시아에 위치한 스리랑카로 떠나게 됩니다. 네. 왜 스리랑카냐? 단순히 고래를 볼 수 있는 웨일 워칭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는 고래와 함께 수영을 하면서 교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웨일 다이빙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유일한 나라가 스리랑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법 긴 준비 시간을 거치고 스리랑카로 떠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흰수염 고래를 볼 수 있는 남부 해안 지역으로 내려와 프로그램을 예약을 했어요. 예약한 당일날 새벽 4시에 해도 뜨지 않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보트를 타고 떠나온 육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참을 떠났어요. 그렇게 떠나니까 다이버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래가 다니는 고래길이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그 고래길을 따라가다 보면 잠시 숨을 쉬기 위해서 고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검은 등 보이세요? 네, 저 검은 등이 고래가 이제 숨을 쉬러 올라오는 등이에요. 정말 다이버 분의 말대로 이렇게 잠깐 거기서 기다리니까 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저 검은 등을 보자마자 아침부터 두근거렸던 그 감정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바래왔던 고래를 보고 싶어하는 그 순간이 지금 눈앞에서 너무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이제 다이버 분들이 빨리 그냥 뛰어내리래요. 왜냐면 고래가 잠시 진짜 한 4-5초 동안만 이렇게 물을 한번 푹 묻고 다시 들어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빨리 따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이버분들이 빨리빨리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격할 틈도 없이 떠밀려서 이제 냅다 새파란 바다로 이제 풍덩하고 들어갔죠. 네, 첨벙 소리랑 함께 물보라가 잠시 일었고요. 그 물보라가 가라앉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제가 뭘 봤는지는 짧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날 찍었던 영상들만 다 모아보면 10분이 넘어가요. 엄청나게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정말 청회 색깔의 무지막지하게 큰 제 몸의 10배가 넘었어요. 그런 흰수염 고래가 눈앞에서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고요하게 지나가는데 한눈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기다란 몸짓에 저는 진짜 넋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햇빛이 일렁일렁하는 수면을 들어가서 이렇게 고래 등에 닿는데 하얗게 반짝반짝하고 빛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어릴 적 꿨던 꿈속에 들어와 있는 듯했고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네, 저는 그날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꿈은 두려운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꿈은 너무나 당연하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들이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낯선 것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늘상 보고 듣는 것들은 익숙하겠지만 경험해보지 못하고 낯선 꿈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꿈이 두려웠어요. 너무
너무 상상으로만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다고 생각했고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타국 먼바다에 살고 있는 멸종 위기에 처한 생명체를 직접 두 눈으로 보겠대요.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요, 꿈은 그렇게 황당하기 때문에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낯설고 어이가 없고 어색해요. 네, 꿈은 낯설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꿈은 안정적일 수 없어요. 꿈은 포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낯설고 터무니없고 겁이 나서 저는 꿈으로부터 도망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 타협을 하고 그래, 꿈은 꿈으로만 남겨두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꿈을 위해서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꿈에 한해서는 본인과 타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스스로 뛰어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별거 아닐 거라는 걸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들 가슴을 크게 울리게 했던 그 꿈이 생각보다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